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한 해 2번이나 겪고 나니 너무 힘이 들어요. 아직도 아침이 오면 눈 뜨기가 싫고 엄마 살아계셨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 옆에 남은 동생을 돌보려면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오히려 동생이 의지가 되어주는 형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저와 어린 남동생을 두고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가 혼자서 저희들을 키워주셨어요. 갑자기 졸지의 가정이 된 엄마는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일을 하셨습니다. 피곤해도 아파도 빠지는 법 없이 늘 회사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병을 키우셨나 봅니다. 엄마가 암인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생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엄마를 잃게 되었어요. 엄마는 항상 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마지막 힘겨워하시던 모습을 보니 엄마는 너무 작고 말랐습니다. 이 작은 어깨로 우리들을 키워주시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어느 날 밤에 엄마는 이제 아빠 만나서 놀러만 다닐 거라고 미안하지만 동생 잘 부탁한다고 하신 게 유언이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동생도 너무 불쌍했습니다. 전 그래도 27이 될 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셨는데 동생은 17에 엄마가 없어진 거잖아요. 가뜩이나 엄마가 바쁘게 일하시는 동안 제가 동생을 돌봐서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셈이라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진짜 엄마가 없는 아침은 현실이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빈소에서도 쓰러져 울기만 하는 저를 대신해서 이모와 외삼촌들이 장례 절차를 도와주셨고 남자친구는 저를 걱정해서 내내 제 옆에 붙어 있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하였어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제 옆에서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얼른 널 데려오라고 성화하면서 이제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밤마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라 그 말에 혹했습니다. 엄마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마당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결혼이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큰 일이니 절차나 순서 같은 거 조금 틀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식장을 알아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긴 하지만 부모님 만나 뵙지도 않고 바로 식장부터 잡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저에게 우리 부모님은 벌써 다 허락하셨어. 우리만 좋으면 결혼하라고 하셔. 그러니 다음에 한번 인사만 드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을 품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만 계셨어요.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 둘러봤는데도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어제 낚시 갔다가 아직 안 오셨어. 길이 많이 막힌대. 며칠 전부터 오늘 인사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낚시를 가시면 어떡해요. 나도 말렸는데 오늘 꼭 시간에 맞춰 오겠다고 나가는 걸 어떻게 말리니? 그렇게 됐다. 미안해요. 애들 아버지가 낚시광이라 이렇게 사고를 치네. 오늘 뭐 결혼 허락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 온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밥 먹어요. 그렇게 첫인사에서 저는 아버님 얼굴도 못 뵌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는 했지만 이미 나가신 아버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님은 이미 결혼은 기정사실이라는 듯이 결혼 후의 얘기만 하셨습니다.
이미 허락을 다 받아놨다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벌써 집은 알아놨다면서 앞 동네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그 아파트 50평대면 좋을 것 같아. 구조가 좋아서 현관 앞으로 문 하나만 더 달면 방이랑 욕실이랑 연결해서 쓰겠더라고. 두 세대가 같이 살 때 그렇게들 공사한대.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 옆방까지 쓰면 되니 우리 식구 살기엔 딱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쩐지 결혼식장은 알아보자고 하면서 살집 얘기를 안 한 게 이런 이유였나 싶었어요. 남친은 신이 나서 말을 못했습니다. 나도 평면도만 봤는데 현관 쪽에 있는 방 2개는 우리가 쓰고 안쪽 2개는 엄마랑 미연이가 쓰면 될 것 같아. 어머님 집 팔리면 우리 돈 보태서 그 아파트 살 수 있거든.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을 판다는 생각은 못 해본 터라 지금 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너 아직 얘기 안 했니? 같이 살자고? 일단 우리 가족들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지수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 서로 의지하고 살려면 같이 사는 게 좋지. 너도 엄마 생각나서 허전할 거고. 미연이 곧 유학 가면 엄마 아빠도 허전하실 텐데 같이 살면 좋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50평대 아파트 얘기를 계속 꺼내더라고요. 앞에 공원이 있는 데다가 학교도 가까워서 신혼부부들 좋아한다고요. 한 집에 있어도 넓어서 별로 부대끼지도 않을 거라고 열을 올려가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혼이 빠져서 그냥 예 하면서 듣고만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둘이서 저를 둘러싸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꺼낸 말이 못나게도 제 동생은요?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즘 기숙학교들 많다고 들었다. 아무래도 남자는 단체 생활을 좀 해야지 강하게 크는 거니 너무 끼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컸으면 누나 상황 다 이해할 나이잖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쓰시던 차는 팔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재현이는 타는 차 있으니까 그건 너희 쓰고 너희 어머니 모시던 차는 우리 쓰게 가져와. 마침 우리 차 낡았는데 잘됐다. 우리 차는 좀 덜컹거려서 허리 아프던 참이었거든. 그러셨어요. 작년에 엄마가 새 차를 뽑으셨거든요. 10년 넘게 타던 소형차를 폐차하고 고급 중형 세단으로 뽑으신 거라 엄마가 무척 아끼면서 몰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탐을 내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던 남친은 제가 자기네 식구가 된다고 여겼는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맞장구를 치면서요. 혼이 빠진 채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서 고민하다가 이모한테 연락을 드리고 갔습니다. 막내 이모는 엄마랑 강별했던 사이라 저랑도 많이 친했거든요. 오늘 인사 갔다가 남친 어머니와 남친이 했던 말을 털어놓으니 이모가 너무 분해하셨어요. 내가 엄마가 없으니 우습게 보고 재산 다 빼먹을 생각인가 보다고. 네가 의지할 친척 어른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못돼먹은 집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모는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남이 된 게 아니라면서 어른이 필요할 땐 언제든 나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막내 이모뿐 아니라 큰이모, 작은이모, 외삼촌들 다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안심이 되어서 울고 싶었습니다. 이모는 제 남자친구가 심성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계속 만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많이 실망해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려고요. 이모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더니 입에 발린 말로 저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합가 얘기를 꺼내서 기분이 상했지? 네가 싫어할까봐 미리 얘기 안 꺼냈어. 요즘 여자들 시부모 모시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는 좀 사정이 다르지. 넌 부모님이 둘 다 안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살려면 처음부터 함께 사는 게 우리로선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내가 그러자고 했어.
엄마도 겨우 허락해 주신 거야. 처음엔 너 부모님 없다고 싫어하셨단 말이야.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 나만 상속받는 거 아니야. 동생이랑 똑같이 나눌 건데 무슨 집을 팔고 합쳐서 그 큰 아파트를 사자는 거야. 저는 진심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궁금했어요. 네가 장녀니까 너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동생이 편해지는 거지. 일단 남동생은 기숙학교를 보내면 되잖아. 그럼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갈 때까지는 큰돈 들 일이 없어. 원래 남자들은 자기 앞길 헤쳐가야지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 팔아서 거기 아파트 사자는 거야? 아니, 집 사는데 다 쓰자는 건 아니고 한 1억만 남겨서 우리 미연이 유학 보내는데 보태면 계산이 맞아. 안 그래도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잘 됐지 뭐야. 뭐? 내 돈으로 네 동생 유학까지 보낸다는 거야? 가족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미연이는 음악하는 애라서 국내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야. 유학만 갔다 오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당신이 유학시켜준 거 은혜 잊을 애가 아니니까 인터뷰 할 때마다 고맙다고 할걸? 들을수록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엄마 돌아가시니 온 식구가 달라붙어 돈을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엄마 유산으로 당신 식구들 팔자 피게 해줄 생각이 없으니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로 얼굴을 찌푸리면서 험악하게 굴더라고요. 뭐? 이제 와서 결혼은 안 한다고? 너 부모 없는 거 걷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안 그런 척 하더니 돈밖에 모르는 애네? 내가 너랑 결혼할 줄 알고 1년을 허비했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이제 와서 헤어지자면 내가 좋다고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너무 무섭기도 했고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는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듣고 있던 이모와 이모부가 나오셨습니다. 설마해서 나와봤더니 인간 말종이구만. 우리 애가 부모 없다고 우습게 본 모양인데 친척들까지 없는 거 아니니 썩 꺼지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러 오신 이모와 이모부를 보자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러 오신 이모와 이모부를 보자 눈치를 보더니 도망갔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오히려 너희 이모가 재산을 꿀꺽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다. 우리야말로 한 식구가 될 테니 우리 말 들으라며 헛소리를 해대다가 제가 미동도 없으니 협박으로 노선을 바꾸었어요. 저보고 혼인빈자 사기꾼이니 고소해서 망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끔찍하기도 했지만 자꾸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모는 당분간 이모 집에서 살라고 하셨지만 동생이 잠시 방황하다가 이제야 마음 잡고 공부하는 중이라서 정신을 흐트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찾아가 봤는데 실제로 피해가 생기기 전에는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동네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걸로 안심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작은아버지를 찾아가 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의 일을 설명하였더니 작은아버지가 잘 왔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 돌아가셨지만 엄만 그래도 저와 동생이 아버지 쪽 친척들을 계속 찾아가 뵈라고 시키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러 갔던 참이라 작은아버지와 연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빈소를 지켰고요. 친가 쪽 식구들한테도 저희는 아픈 손가락인지라 도움을 청할 때만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정말 효과적으로 남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생활용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중 한 합청업체에서 남친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청업체 사장과 얘기해서 남친을 인도지사로 발령냈다고 합니다. 처음 그 하청업체 사장도 저희 작은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남친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회사가 구설에 오를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에서 빨리 내보내길 원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일이 해결되어서
남친은 급하게 인도로 가게 되었고 저와는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사귀게 된 것도 부끄럽고 불안한 나머지 그의 결혼하자는 꼬임에 쉽게 넘어간 것도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모들도 작은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건 아빠 없이 혼자 저희를 키워주시는 와중에도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연락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든든한 누나가 되어서 동생 잘 돌보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